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벌써 튀어나온다고? 한국말도 안 된다. 2. KF-21 초장거리 미사일 공개. 3. FA-50 초도물량 폴 인도, 성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형상이 처음 공개된 폴란드 수출용 경공격기 FA-50GF의 캣필러에 대한 정보입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수출 1차분 FA-50GF의 품질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FA-50GF는 폴란드 측의 신속한 FA-50 도입 의지에 따라 캣필러를 사용하여 납품 간격을 조정하였습니다. FA-50GF의 색상은 회색 바탕의 하부는 더 짙은 회색으로, 쌍위 주날개와 수직 꼬리날개에는 폴란드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흰색 사각형 표식이 있습니다. FA-50GF는 주요 기능과 무장 능력이 TA-50 블록 2와 유사하지만 내장형 위성항법 장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FA-50GF 이후에는 폴란드에 2차로 납품될 FA-50PLN은 공중급유 장비와 능동전자주사식 의상 배열 레이더, 외부 연료 탱크 300갤런,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 등의 성능이 향상된 장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무기는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위 최신 버전인 AIM-9X, 타기팅 포드, 레이저 유도 폭탄 GBU-12 등의 공대지 능력이 추가될 것입니다. KAI는 초도기 2대를 시작으로 연내 FA-50GF 12대 납품을 완료할 계획으로, 또 2025년 11월 초도 2대를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FA-55PL 36대의 납품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폴란드 측은 앞서 KAI와 FA-50 기종 48대 도입을 위한 4조 원대 계약을 맺었고, 작년 11월까지 선수금 1조 2천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복좌형인 경공격기 FA-50을 개조해 사촌격인 단자형 F-50을 새로 제작해 미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KAI는 이 단자형 F-50을 토대로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4.5세대 전투기 KF-21 수출형 장접을 추가해 미국 해 공군이 진행 중인 고등전술인문기 구매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제작해 미국 해 공군이 진행 중인 고등전술인문기 구매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단자형 F-50은 과거에도 복자형 FA-50과 별도 제작 기획안을 세웠으나 비용 등 문제로 포기된 바 있었는데요. 카이에 따르면 현재 복자형인 FA-52 후방석에 연료 탱크를 추가해 FA-50 단자형 개발하기로 했으며, FA-50 단자형은 연료 탱크 추가로 FA-50 대비 작전 임무 반경이 2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카이 측은 임무 반경 확대와 더불어 조종실 성능 개선, 항공전자 비행 지역 개선,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성능 개량, 수명 연장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FA-50 단주화용 사업은 내년부터 2028년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는데요. 카이는 FA-50 단자형을 기반으로 앞으로 개발돼 KF-21 보람의 수출형의 장점을 살려 미국 수출형인 FA-50을 개발한다는 보관을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종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미국 수출형 장점을 살려 FA-50 미국 수출형을 개발해 내년부터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 올인한다며, 미국은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 해군의 차 전술 대체 항공기 어치신기 훈련기 등 세계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향후 40년 이상 기간 카이 먹거리가 저 사업들에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카이는 이들 세계 사업을 통한 퀀텀 점프로 2050년 연매출 40조 원을 달성해 세계 7위권 항공우주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 공군의 사업을 로키드 마틴과 카이 컨소시엄이 따를 경우 최소 100대 최대 400대 고등 전술 인문기 200m 가상적기 인무기 200대까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측은 F-16이나 F-35 등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동맹국 및 우방국들이 구매할 경전투기로서 일시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카이가 로키드 마틴과 함께 미 해군의 차 어치 사업에 성공할 경우 전체 규모는 400에서 6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는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완제기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보관으로, 이 중에는 KF-21 수출형 TF-50 미국 수출형 수리용과 소형 모장헬기 수출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미국 사업 수주의 총력전을 펴고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더 해에 말레이시아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국산 전투기를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수출 금액은 9억 2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으로 수출 기종은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모델로 초도 납품은 2026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인도 테자스, 파키스탄 JF-17, 러시아 미그 35, 튜니티의 효르제트 등 5개 디종과의 경쟁 끝에 FA-52 최종 낙찰됐다고 전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FA-50과 비슷한 사양의 전투기 18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공급 물량이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카이의 동남아 수출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규모 면에선 이번이 최대였습니다. 카이는 FA-50이 검증된 성능과 운용 효율성, 원활한 후속 지원 능력이 동남아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아 군용 항공기를 도입하려는 인근 국가들에서도 최우선 기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수출은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에 따른 결실이라며 카이는 FA-50의 성공적인 납품과 운용 지원은 물론 방산협력을 통한 장기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전투기 납품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부 해외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이 전투기 시장 개척에 제일 적극적이라며 이런 기조가 이어질 때 향후 5년 안에 미국 다음으로 새로운 엔진 개발 및 전투기의 선두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 측도 지난해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만나 방산 협력을 논의했고 한국 공군도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실사단 방한 당시 운용 현황을 공유하고 평가 비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제작 및 납품뿐만이 아니라 에뷰터 서비스도 완벽히 약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 공군이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국산 병공격기 투웨이 50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폴란드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FA-50을 운용할 폴란드 조종사 4명이 입과식을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고 관련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FA-50 48대 구매에 대한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공군은 올해 2차례에 걸쳐 폴란드 조종사 총 8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1차 교육생도 4명은 오는 7월 21일까지 2차 교육생도 4명은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교육이 잡혀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조종사들은 제1전투비행단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우리 공군 조종교관으로부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비행 1호 공중 조작 등 운용 방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11주간 받게 됩니다. 이후 제16 전투비행단에서 다시 11주간 국산 전술 입문기 TA-50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전술훈련 등 실전적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전술 입문 과정을 진행합니다. 입문 과정이 종료되면 카이로 이동해 1주간 FA-50 시뮬레이터를 탑승하며 지상에서의 비행 숙달 훈련을 마치고 폴란드로 귀국하게 되는데요. 교육을 받을 예정인 폴란드 조종사 야체크 스톨라벤크 소령은 지난해 폴란드 댕글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에서 T-50의 놀라운 기동성을 매우 인상 깊게 봤다며 이 우수한 항공기의 조종관을 직접 잡아뜯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비행 교육 시스템을 통해 폴란드의 영공을 굳게 지킬 모든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육을 주관하는 일전비 통합교육훈련대대장 소령은 국산 항공기와 함께 우수한 한국형 비행교육 체계를 수출한다는 마음으로 교육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폴란드 조종사들이 새로운 항공기에 잘 적응하고 전투기술을 연마해 폴란드 자국이 영공 수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T-50과 TA-50, FA-50 등 T-50 계열 항공기를 현재 운영 중인 국가는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 총 4개국입니다. 문용 국가로 추가될 폴란드는 FA-50PL을 운용할 예정으로 FAPL은 FA-50 시리즈 중 최초로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로 결정해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기체보다 성능상으로 앞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약 5개월 만에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1조 2천억 원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네 번째 계약 규모로는 동남아 국가 가운데 최대인데요. 세계적으로 경전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FA-50의 뛰어난 성능과 사후 관리 능력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는 이집트 시장을 공략하며 아프리카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에벌론 국제 에어쇼에 처음으로
참가해서 오세아니아주까지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내년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을 이뤄냈겠다는 계획 장기적으로 1,000대 수출이 목표입니다. FA52 성공은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밟고 있는 KF-21의 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일본 밀리터리 매체들은 이에 대해 의외의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전투기를 생산 및 납품까지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생각했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KF-21 보라매의 날카로운 발톱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부터 시작해 국산 초음속 공대함 순항미사일은 놀라운 수준의 성능을 증명해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월 12일 방위사업청이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체계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위 핵심 무장, 국산 공대지 미사일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피땀 어린 노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뒤를 이을 KF-21위 세 번째 무장은 바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에 타우러스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단순히 외관이 KF-350 타우러스와 비슷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과 범유럽 군수업체 MBDA, 드독일이 개발한 KF-350은 서로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독일과 MBDA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공중발사 유도폭탄 기술이 이미 완숙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포착하고 함께 KF-350K, 일명 타우러스 2를 개발하자고 요청해왔습니다. 게다가 KF-21은 물론 FA-50에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하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심지어는 한국 내에서 생산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으면 굳이 공동 개발에 나설 필요가 없죠. 한국은 독자 개발을 선택했고 그렇게 한국형 타우러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 또한 극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성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사거리는 KF-350과 동일한 500km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대전 상공에서 출격한 KF-21이 그 즉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KF-350은 유도미사일 중에서도 극한의 정확도를 자랑하는데요. KF-352 CEP는 약 3m로 전투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대공 방어체계 탐지 범위 밖에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KF-350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사일 중 하나로 만들어준 것은 500km의 사거리도 3m 수준의 명중률도 아닌 바로 독특한 발사 방식 때문인데요. 1500m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30m 수준까지 하강하며 적어도 비행을 유지하고 목표물 근처에서 다시 3000m 높이까지 급상승합니다. 이런 발사 방식이 사용되는 이유는 적어도 비행으로 대공 레이더를 회피하고 이후 3000m 상공에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인데요. 한국형 타우러스에도 똑같이 적용될 이 발사 방식은 KF-350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벙커버스터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KF-350은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항상 아쉬움으로만 남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대한민국의 손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방사청은 한국형 타우러스를 2028년까지 1900여 원을 투자해 체계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KF-352 개발 기간도 7년이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고작 5년 이 말이 되냐는 식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이조차도 아주 여유롭게 책정한 시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기술은 이미 실증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탐색 개발이 진행되며 이미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에는 국내 항공기 안전 장착과 분리 기술만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즉 결코 맨땅에 헤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속도면 KF-21 락원의 실전 배치가 시작될 2026년에 한국형 타우러스의 개발 완료도 노려볼 만한데요. 이쯤이면 미국이 갑질을 부리면서까지 한국을 견제하려는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갑니다. 후발주자라는 특징을 고려한다 해도 대한민국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사일 분야에서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가 풀린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을 두 눈으로 본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례로 KF-21N은 공대공 미사일 2종, 공대지 폭탄 10종, 공대지 미사일 1종 또는 공대함 미사일 1종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단순히 미사일과 폭탄을 매달기만 한다고 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투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컴퓨터의 집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적게는 수만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에 달하는 컴퓨터 부품과 센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작동해야 하는 만큼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에러를 실시간으로 잡아줄 통합관리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특급 군사기밀로 취급되는 만큼 어떤 나라도 타국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무기체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에서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해외에 의존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KF-21의 경우 13종의 무장을 개발한 국가가 전부 제각각인 탓에 기술적 난이도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윈도우라는 전세계 범용 운용체제에 맞춰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CPU나 그래픽카드, 코어와 같은 부품에 맞춰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사일에 맞는 사격 통제 장치와 발사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통째로 변경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에러를 잡아내고 실시간으로 고치는 건 말 그대로 사람과 시간을 갈아 넣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도 없는데요. 그나마 지상 무기 체계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포탄을 발사할 수 있지만 전투기는 공중에서 소프트웨어가 먹동이 되면 최악의 경우 그대로 공중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통합관리 소프트웨어로 수만 개에 달하는 모든 부품의 에러를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KF-21이라는 전투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만능 윤활유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전투기에서부터 무장까지의 외부 체계뿐만 아니라 두뇌와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의 소프트웨어에서도 완전한 기술 자립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기술적 난이도도 난이도였지만 국내의 반대 의견과도 싸워야 했는데요. 심지어 아무리 절차를 간편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전체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전투기와 무장을 세트로 수입해버리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산에 의존하는 형태는 단기적으로는 가성비가 좋게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경쟁적 군비 감축으로 무기체계 개발 관련 인프라가 박살난 유럽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자국 국방을 포기하는 그 순간 자국 개발 의지 자체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은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원히 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반대급부의 증명을 대한민국이 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이 점점 높아질수록 주변국들의 견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계는 앞으로도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굳세게 나아가길,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등에 업은 폴란드 때문에 러시아가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의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는 얼마 전 폴란드 남부에서 러시아 간첩단을 색출했다고 폭탄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무기와 탄약의 주요 환승 지점을 공격하려던 러시아 특수부대를 조기에 적발하고 박살낸 건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이를 명분으로 삼아 자국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에 반드시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러시아를 윽박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폴란드를 생각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고압적인 자세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토록 폴란드의 영향력이 강력해진 이유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꼽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속도로 FA50 폴란드 인도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또한 우리는 곧 FA50 받을 거니까 이-29는 우크라이나가 가져 라는 식으로 대놓고 발언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경을 초월해 유럽의 하늘을 지키게 된 FA50 폴란드 수출 버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FA-50 경공격기의 폴란드 초도 물량 인도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KAI가 밝힌 폴란드 초도 물량은 8월 2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12대가 모두 인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폴란드가 FA-50 도입 총괄 합의에 서명한 지 고작 1년 만에 납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이는 비상식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오죽하면 FA-50과 동일한 4세대 전투기이자 폴란드가 추가 도입을 논의 중인 F-16은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 측에서 아무리 급하다 해도 2020년 후반은 되어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상하게 빠른 거지, 이게 정상이라고 폴란드를 어르고 달래는 중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예 보란듯이 품질 검사까지 마친 폴란드용 FA-50을 공개해버리면서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0 블락호크 10경 공격기급 사양을 갖춘 폴란드 수출용 FA-50GF입니다. FA-50GF는 겟파일럿의 줄임말로 문자 그대로 공백을 메꾼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FA-50GF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완벽한 타이밍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덕에 폴란드는 아무 걱정 없이 E-2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빨리빨리만 신경 쓰다가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라도 고작 1년 만에 4세대 전투기 인도를 시작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주장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기에 할 수 있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도 그럴 게 FA-50GF 초도 물량은 사실 방사청과 KAI가 맺은 계약에 따라 생산이 예정되어 있던 TA-50 락2 전환훈련기를 일부 개량한 기종입니다. 이 물량이 8월에 폴란드로 우선 인도되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TA-50 블락이는 개발 이후 FA-50과 생산 라인을 일원화한 덕분에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T-50, 타-50, FA-50을 모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종 전환과 개량에 소모되는 시간을 대폭 감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외에도 대한민국 KAI만이 보유한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와 자동 조립 장치 FASS 등 독자적인 자동화 설비도 전투기 제작 기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빠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유독 느린 것뿐입니다. 게다가 FA-50GF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공군이 전환훈련기로 사용하는 TA-50 락2를 개량해 제작한 만큼 성능 면에서도 상당히 월등합니다. 진화하는 전투기를 모토로 삼은 만큼 FA-52 개보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지만 그 뿌리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2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A-50 계열 전투기는 외형으로는 거의 구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합니다. 실제로 FA-50GF 동체는 TA-50, FA-50과 동일한 전장 13.1m, 전폭 9.4m, 전고 4.9m로 상당히 날렵한 인상인데요. 주 무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TA-50 락2를 기반으로 한 만큼 GD-A-50 20mm 기관포, AGM-65 매버릭 공대지 유도 미사일, JDAM 유도폭탄 등 폭넓은 무기체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굳이 FA-50GF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을 리 없죠. FA-50GF는 FA-50 락10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일명 ATP를 추가로 탑재했는데요. ATP는 목표물의 식별과 자동 추적, 정밀유도 무기의 유도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입니다. 이 ATP 덕분에 FA-50GF는 GPS 기반 공대지 유도 폭탄인 JDAM보다 더욱 정밀한 GBU-12 페이드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ATP는 레이저 조사를 통한 정밀한 투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야간 표적 식별 장비와 비교했을 때 최소 2배 이상의 거리에서 최대 5배의 해상도로 표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FA-50GF는 목표를 타격한 후 표적의 상태를 확인하는 BDA 절차에서도 굳이 저공 비행을 하며 위험에 노출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고 임무의 정확성은 물론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FA-50GF가 담당하게 될 임무를 생각하면 최적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은 태생부터 종심 깊숙이 침투하는 공중우세 전투기가 아니라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대화력전, 즉 ATK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공격기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50 계열에는 내장형 위성항법 장치인 EGI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EGI는 항공기의 자세와 항법 정보처럼 무장 투하와 비행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항공기 시스템에 제공해주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FA250GF에 장착된 EGI는 오차 누적도가 작고 정밀한 링레이저 RLG과 통합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FA250GF의 폭격 정밀도는 F-16과 비교해도 오히려 우수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ATP와 EGI를 탑재한 FA250GF는 근접함공 지원 CAS, 적군 집결지에 폭격을 가하는 항공차단 임무 INT, 지상 목표물에 타격하는 ATK에 특화된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와의 최전선에서 폴란드 국경 수호를 담당할 FA250GF의 임무를 고려한 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제공 능력을 고려하면 공중우세보다는 신속한 전방 차단이 더 우선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FA250GF의 모체가 되는 TA-50 락2부터가 훈련기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오버스펙의 기체입니다. TA-50 블락2는 기존 TA-50 전술 입문 훈련기를 개량한 버전인데요. TA-50을 발전시켜 개발한 FA-50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 타-50 락2입니다. 정리하자면 최초의 T-50 고등훈련기가 있었고 이를 개량한 것이 TA-50 전술 입문 훈련기입니다. 그리고 TA-50을 경공격기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 FA-50. 이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개량을 거친 훈련기가 바로 TA-50 락2인 건데요. 그렇기에 TA-50 블락2는 비록 이름 많은 훈련기일지라도 무장 능력과 성능 자체는 FA-50과 동급 이상입니다. 실제로 TA-50 블락2는 FA-50의 기능과 성능 향상을 기반으로 약 80건에 육박하는 설계 변경을 진행했고 당초 공군에서 KAI에 요구했던 능력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TA-50 블락2는 적의 유도미사일이나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과 전자방해책 투발장치인 CMDS 등의 전자전 장비가 추가되었고 야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MVIS도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과 동일한 이스라엘 J-2L M203이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되어 100km 급 탐지 범위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말만 훈련기지 왜 오버스펙이라고 하는지 납득이 가실 텐데요. 그런데 심지어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계약한 FA-50 물량은 총 48대로 12대의 FA-50GF는 그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선봉대에 불과합니다. 폴란드의 하늘을 수호할 진짜 본대는 바로 2025년부터 36대 인도가 계획되어 있는 FA-50PL입니다. FA-50PL부터는 지상 화력 지원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제공권 확보에도 투입될 수 있는 스펙인데요. 경공격기로서의 FA-50은 주 임무가 지상 표적 타격이기 때문에 펀치력은 좋아도 리치가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체가 작은 탓에 함속 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공대공 능력이 부족한데요. 물론 대한민국처럼 하이미들 로우 믹스 체제를 운용하며 하이엔드급 전투기를 다수 보유한 국가라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폴란드처럼 KF-21, F-35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가 부족하다면 FA-50 이 다방면에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고성능 함공기의 업무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FA-50PL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FA-50 블락 22 성능을 갖출 예정인데요. 우선 가장 큰 개량 포인트는 기존 444km였던 전투 행동 반경 확장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FA-50PL에는 현재 150갤런 수준의 외부 연료 탱크보다 2배가량 증가한 300갤런, 1135L의 외부 연료 탱크가 장착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그동안 없었던 공중급유 장치가 추가되는데요. 심지어 소형기에 적합한 프로브 앰퍼샌드 드로그 방식의 공중급유 시스템으로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 번에 복수의 FA-50PL의 동시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FA-50PL부터는 AESA 레이더가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계식 레이더를 운용한 탓에 지상과 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색할 수 없었지만 AESA 레이더가 장착되면서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이전까지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한 최소한의 자체 방어만 가능했던 FA-52, AIM-120 암램 공대공 미사일 등 중거리 무장체계 운용이 가능해졌고 BVR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FA-50PL은 외견만 비슷할 뿐 FA-50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기로 재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또한 FA-50PL을 계기로
FA50 락20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1998년 IMF 사태로 전술기 교체 시점이 다소 늦어진 우리 공군의 입장에서 FA50 블락20은 KF-21 보라매가 전력화되는 2032년 전까지 발생한 전력 공백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최선의 대체 수단입니다. 이처럼 20년 전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을 입증한 T-50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역까지 대한민국 FA-50의 비행운이 뻗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